깊고 울창한 아프리카 열대 우림 속 평화로워 보이는 침팬지 무리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마치 인간 사회처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 흥신소.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숲속의 권력 드라마 침팬지의 정치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침팬지 무리 관찰 결과 인간 사회에서와 비슷한 정치 게임이 이들의 숲속 세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고 한편으론 본능만으로 행동할 것 같은 그들의 사회에서도 생존을 위한 복잡 미묘하고 흥미로운 일들이 꽤나 발생하고 있었죠. 지금부터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와 마크, 동맹과 배신. 침팬지 무리의 리더 알파 수컷 마크는 크고 강한 체구로 모두를 제압해왔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데이비드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단순히 힘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전략을 활용해 마크의 권력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무리의 앙컵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며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강력한 수컷인 조와 동맹을 맺어 마크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마크가 나무 위에서 쉬고 있을 때 데이비드와 조는 다른 침팬지들과 함께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폭력적인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마크는 알파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비드 프란스 드발의 연구에서 실제로 관찰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침팬지 사회에서 권력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신뢰, 그리고 배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잭과 로빈, 협력과 중재. 우간다의 키발레 숲. 잭과 로빈은 모두 알파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힘을 가졌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이 둘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찰리, 약간 나이가 든 침팬지였죠. 찰리는 두 강력한 경쟁자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인간 사회의 외교관처럼 잭에게는 로빈이 너를 몰래 공격하려고 한다 속삭였고, 로빈에게는 잭이 너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결국 잭과 로빈은 싸우게 되었고 둘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 찰리가 우리의 새로운 알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 미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례입니다. 그는 침팬지가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조작과 중재를 통해 권력을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토르의 몰락, 공포정치의 끝. 알파 스콧 빅토르는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 내 모든 침팬지를 강압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먹이를 독점했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침팬지는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그의 공포 정치는 무리 전체를 억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빅토르의 행동은 그의 동맹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무리의 암컷들은 젊은 수컷들인 루크와 샘을 비밀리에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루크와 샘이 빅토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빅토르는 자신의 동맹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빅토르는 무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크리스토프 보에시는 이런 사례를 통해 침팬지의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폭력만이 아니라 무리 구성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암컷의 정치적 힘, 릴리의 선택. 많은 이들이 침팬지 사회에서 권력은 수컷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컷들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무리에서는 릴리라는 이름의 암컷은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적 플레이어였습니다. 릴리는 무리 내에서 가장 힘이 센 수컷 톰과 가장 지능적인 수컷 잭 사이에서 자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잭과의 동맹을 선택하며 톰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릴리는 암컷 무리를 설득해 잭을 지지하도록 했고 결국 잭이 알파 자리에 올랐습니다. 에드윈 반 샤이크의 연구에 따르면 암컷 침팬지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도자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징적 위험, 맥스의 돌 던지기. 마지막으로 독특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리의 알파 수컷 맥스는 힘으로 무리를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약했지만 그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맥스는 다른 침팬지들에게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돌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행동은 조세프 캘로웨이의 연구에서 나온 사례로 침팬지가 단순히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상징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팬지의 정치 게임은 단순히 동물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정치적 행동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동맹, 반란, 협상, 그리고 상징적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침팬지 무리는 여전히 나무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파 수컷은 새로운 동맹을 고민하며 다른 침팬지들과 교감을 나누고 있고 젊은 수컷들은 알파의 빈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암컷들은 무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소소한 행동을 통해 균형을 잡아가고 있죠.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치의 본능이 숨쉬고 있습니다. 침팬지들의 세계는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관계, 그리고 전략이 얽혀있는 복잡한 드라마 같죠. 침팬지의 숲속 세계는 멀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풀어내는 권력의 드라마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숲속의 정치, 그리고 인간의 정치, 이 둘은 결국 하나의 본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